수많은 사업장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한 1년에 그래도 한 2, 3% 정도는 뭐 해야. 아이 2, 3%가 뭐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 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셋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영상 메시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재난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집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작업을 중지하고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안전하다고 노동자들이 동의할 때 작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죠. 즉 작업 중지라는 건 안전이 확보되는 걸 우선으로 하는 거다.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거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곧 고용노동부에서 일정하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기도 한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보면 이제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국가가 져야 될 책임 그리고 회사가 져야 될 책임들을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져야 될 책임 중에 하나가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관리 감독을 노동부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노동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특별근로감독 조장풍이 나오는 것처럼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했을 때 이제 특별근로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사업장을 점검을 하는 정기감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시감독 그리고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던 1588, 3088 위험사항 신고를 했을 때 이렇게 사업장을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기감독이라든지 수시감독은 전국에서 있는 수많은 사업장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한 1년에 그래도 한 2, 3% 정도는 뭐 해야. 아이 2, 3%가 뭐야. 사업주의 아유 죄송합니다.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해서 관리 감독할 정도면 절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인처럼 얘기하면 절반은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기 감독과 수시 감독 대상 사업장은 0.1%, 전체 사업장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99.9%는 자율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노동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그 안전과 관련돼서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안전 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차원에서 사실 0.1%의 감독이라는 건 사실 거의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작업장에 이동하는 통로들 있잖아요. 네. 그 이동 통로에 다른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도 작업 중지를 잠깐만요. 하는 거죠. 통로에 물건이 있으면은 네네.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로에 자동차가 다녀야 하는 길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치울 거 아니에요. 도로를 다 막고 그걸 치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작업장에서도 노동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동 통로에 다른 물건이 있어.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이거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작업중지 명령의 대상이다라는 거잖아요. 구체로 더 보면 우리가 이제 이동 통로에 보면 계단이나 난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난간이 이제 1단부터 3단까지 이렇게 설치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발끝막이판이 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난간 설치 구조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업 중지가 되는 그러니까 사용 중지라든지 부분 작업 중지 이런 것들을 명령을 회사 노동부가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안화력도 마찬가지로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기계기구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회전하고 있는 회전체들과 관련해서는 그 회전 덮개를 하든지 개구부를 막다든지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이탈을 하는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장 안에도 우리가 이러한 일터에서 그래서 로보트가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공장에 있는데 로봇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중 잠금 장치라고 해서 그 로보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나 설치하거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로보트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 뭐 불량이 났다 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또 그 방지 매트라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이제 들어간 걸 인식해서 그 로봇이 작동 안 되게 가동 자체가 중단되도록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네네. 이런 거를 봤을 때 1588 3088로 전화를 해서 네,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우리 사업장에 그렇죠. 나와봐 달라라고 네. 하면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 안 했어도 그렇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네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사전적으로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고 사업주가 지켜야 될 의무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을 안 지켰을 경우에 이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이제 화학 사고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지역에서도 제천에서 LG화학의 하청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서 LG화학에 있는 연구원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지금 중태에 있고 여러 명이 다수의 사상자가 났고 그리고 어저께는 또 서산에서 하나에서 이제 또 유증기가 폭발하고 유증기가 새면서 엄청나게 이제 뭐 서산 시민들 대피 문자도 그쵸. 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업장에서 여러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폭발성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방호 조치를 사전적으로 이미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정기 감독이나 수시 감독을 하는 게 0.1%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 작업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어려울 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588 3088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공권력이 근로감독관이 와서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1588 3088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네. 노동청에서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말을 안 네. 해요. 그러니까 감독관 분들이 나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곤란한 상황이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사실은 1588 3088로 해서 위험상 그 내부 지침으로는 이제 저번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행정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작업 중지까지 같이 이제 가는 거고
그 작업 중지까지 안 가더라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노동부가 조치를 안 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해당 감독하는 기관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쉽게 이렇게 뭐 무시하거나 조차를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무시한 지금 노동청 직원분들 막 뜨끔하실 것 같은데 무시 안 할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저는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용납되지 않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얘기를 좀 더 이어가죠. 네. 그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많은 이제 중대재해들이 그렇죠.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동일한 재해들이 계속 발생이 사실은 네. 건설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추락이라든지 추락. 낙하 이런 사고들인데 그 쉽게 말하면 안전난간을 설치 안 해놓거나 추락 방지막을 설치 안 해놓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들조차도 안 해놓는 것들이 작업 중지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레인도 마찬가지로 그 면허가 있는 사람이 크레인을 작업을 해야 되고 네. 크레인 해체 작업할 때 특히 이제 그 추락과 관련된 조치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작업 중지 대상이 된다.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의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위의 산업안전보건 규칙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작업장 이동 통로부터 시작해서 뭐 계단은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든지 뭐 등등등 다 이게 정하고 있다는 거죠. 만화로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산업안전 링크가 관련해서 아마 예. 여기 링크가 나오지 않을까. 만화를 볼 수 있는 네, 링크가. 네. 그 만화를 통해서 어떤 조치들이 안전 조치고 보건 조치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우리 되는지 사업장에서 뭘 지켜야 되는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전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말 그대로 노동부가 현장에 와서 작업 중지를 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후적 조치라는 것은 사전적 조치와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가 돌아가시게 되거나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게 됐을 때, 다수의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나와서 당연히 이런 위험을 제거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으로 작업 중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제 자율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회사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을 노동부에 맡겨놨는데 보고를 했는데 거짓으로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음. 그런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용노동부가 들어와서 작업 중지 명령을 하는 건 괜히 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믿고 맡겨놨더니 사기쳤어. 제대로 안 한 거야. 관리를 제대로 안 했네. 이래서 징벌적인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위험을 제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당장 가동하는 것보다 일단 중지시켜 놓고 원인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고 작업자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참 시켜주면 좋을 텐데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잘 안 시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현장에서요. 네.